12월 26일 부분입니다. 피고인 통화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26일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날인 2024년 12월 26일 08시 13분부터 12시 04분경까지 권영세, 권성동과의 통화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과 당시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인 권영세, 권성동과 통화하면서 당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게 명확하신 건가요? 그런 것을 논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제가 제시가 잘렸는데 여기 이제 직전인 오후 12시와 12시 02분에도 통화한 내용입니다. 26항입니다. 피고인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히게 된 배경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2월 24일 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도 여야가 정말 합의를 이루어 달라 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호소를 했고요. 12월 26일은 아마 아침에 그 오후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정치권에 투표를 앞두고 호소를 하는 그러한 그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 또는 법제처장 이완규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관련 사항 상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랑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제처나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 같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결정입니다. 네, 순번 770번 사건상 관계인간 통화 목록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경) 12월 25일 16시 31분경 정진석이 피고인에게 이제 장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답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정진석과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원 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으면 각종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 구제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건수가 많다면 차질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인가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심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 것으로 제가 물론 알고 있고요. 그게 절대로 뭐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은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정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국론이 분열돼 있고 권한대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걱정을 덜 시키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문에도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걸 얘기했고 저는 임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 30방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26일 오후에 담화문 발표하실 때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당연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셨죠? 저는 합의도 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뭐 했었던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명 거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후 국회는 피고인이 재판관 선출자 3명을 임명하지 않자 12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요. 네, 그 가결 사실 그 전달 받으신 게 그날 오후 4시쯤이라고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선출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선출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는데 알고 있으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목이 어떤 이유로 정계선 조한창은 임명하고 마은혁 임명 안 했는지 내막을 그 사정을 알고 있으십니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최상목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목이 선출자 중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임명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으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집행 정지가 된 이후에 2025년 3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까지 최상목하고 만나거나 연락하신 사실 있습니까? 국회에서 일이 있을 때 만났고요. 그리고 전화는 한 번쯤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체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고 2025년 2월 27일 8인 전원 일치로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위 3인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선출 절차에 있어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최상목입니다.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임명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본건은 결국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정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재판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읽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기각 결정 이후에 피고인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설시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알았습니다마는 그 판결의 또 결정의 소수 의견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결정을 한 그러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나 또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41항입니다.
피고인은 결국 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하여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절차 지연 등 각종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가 기능의 손상 및 국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피고인의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소수 의견도 그러한 그 결정은 즉시라기보다는 상당 기간 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탄핵 사유로서 제기가 됐지만 그것이 해임을 해야 할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여야 간 합의를 호소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